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 3월 선거가 15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과 이 정권은 엊그제 대통령 후보를 확정지었습니다. 이재명으로요. 야권도 약 한 달도 안 남은 기간인 11월 5일까지 후보를 확정지어야 합니다. 오늘 얘기는 야권 후보 확정지을 때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11월 초까지만 본경선, 야권의 본경선 기간까지만을 정해서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의 이재명과 본선에 관한 얘기는 또 다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까지 좀 같이 눌러주시면 다음에 저희가 할 때 또 제일 먼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얘기를 좀 중간에 듣다 보면은 사실 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던 그런 어떤 그 권력 싸움, 청와대와 이재명 측과 권력 싸움, 이것도 지금 파다하게 소문이 돌고 있는 이 소문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며칠 전 그 갤럽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들 52%는 정권이 교체되기를 원하고 약 35% 정도는 이 정권이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난 8월에는 47% 정도가 정권 교체를 바란다고 했는데 10월 초에는 그게 가반이 넘는 52%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 결과를 보면 국민 중도층에서 보수 쪽으로 지지율이 움직이는 것을 감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에서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좌파 35%, 우파 35% 지지는 무슨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움직일 수 없는 난공불락의 콘크리트 지지층 숫자입니다. 그러나 많게는 30% 중도층 국민이 이 상황을 봐가면서 지지 의사를 밝힐 거로 예상되었습니다. 특히 정말로 말씀드리면 눈 두 개 달린 정상적인 국민이면은 이해가 안 될 이재명 후보가 이 정권의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지켜보던 중도층이 야권으로 지지가 기울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선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1% 싸움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올 때부터 폭발적인 기대를 안고 나온 윤석열 후보는 2차 경선이 끝나고 3차 본경선만 잘 거치면은 야권의 대선 후보를 거머쥐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고 대권까지 손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보입니다. 이런 구도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또 윤석열이라는 상품이 문 정권의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국정 운영 능력, 제가 점잖게 표현했습니다만 이 나라 망해먹었지 않습니까? 또 이재명이라는 대선 후보로서 상품의 부적합성을 국민을 대신해서 쳐부어줄 수 있다는 기대를 윤석열 후보가 기대를 갖게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한테 희망을 가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더 말씀드리면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이런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덧붙여 이런 어떤 이 분위기가 되는 것은 이 정권의 폭정을 그동안 4년 동안 이 기존의 국민의힘을 비롯한 현재 야권 정치인들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을 국민들이 그동안 감지하고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세와 배짱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윤석열이라는 새로운 인물한테 희망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만 가면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가반이 훨씬 넘는 야권 지지 국민들도 무난하게 정권 교체의 목적을 이루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고지가 눈앞에 다가오는데 윤석열 후보가 야권의 정권 교체의 희망이 아니라는 역설적인 불안한 목소리가 이제는 공론화시킬 정도로 커지고 있다는 그런 민심입니다. 여러분, 대선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 대선을 결정하는 요소는 인물, 그리고 구도, 민심으로 결정된 바람으로 만들어지고 결정되지 않습니까? 인물, 구도, 이거는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민심의 바람은 어디로 불지 아직도 예측 불허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윤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께서는 저를 비난하고 뭐 다른 편이다 하고 매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도 정권 교체를 목 놓고 바라는 야권 지지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야지, 또 이걸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윤석열 측에도 뭔가 새롭게 어떤 그 방향을 잡을 수 있고, 뭐 저 같은 소시민의 얘기라도 좀 얘기를 들어보면 타당성 있는 얘기 같은 건 좀 받아주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지금 무난히 갈 수 있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 얘기가 틀리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도 보면서 이게 내가 틀린 거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제 얘기를 좀 많이 들어주시라는 뜻에서 지금까지 구독 안 누르고 보신 분들은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계속하겠습니다. 윤 후보가 야권 국민의 정권 교체 여망을 해낼 수 없다는 불안감을 주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지난 6월 30일 대선 출마 선언 때는 여권의 유력 주자 이재명, 이낙연과 15% 내지 20% 차이로 지지율이 앞섰습니다. 그 당시 야권에서 제일 지지율이 높은 홍준표 후보하고는 본인이 윤석열 후보가 33% 지지율일 때 홍준표 후보 겨우 4% 지지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지율 숫자가 이제는 이재명 후보하고는 거의 뭐 역전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요. 홍준표 후보하고도 이번 2차 경선에서 비슷비슷하게 나왔고 앞으로 3차 본경선에서 당원 표심이 50% 반영되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객관적인 지지율, 여론조사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지지율이 이렇게 앞날을 장담 못하게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첫째로 이 정권을 비롯한 전체 여권에서 윤석열 후보가 대권을 거머쥐지 못하게 전방위적으로 음해 공작이 컸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 정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윤석열 후보가 이 정권이 끝나면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적폐수사라고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냥 가감없이 수사하고 이런 분인데, 그래서 죽기 살기로 윤석열 후보가 가는 대권 가도에 이 정권에서는 죄를 뿌려대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을 동원하고 뭐 여기저기 정치인 동원해가지고 그걸 쓰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윤석열 후보가 대권을 거머쥐고 1년 안에 좌파 세력들이 제2의 촛불을 들고 나와서 낙마시킬 수 있다는 유언비어도 지금 파다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걱정되는 것은요. 박근혜 대통령은 25% 내지 30% 이상 목숨 거는 충성스러운 국민이 있었는데도, 그런데도 이 지경인데 윤 후보 지지자들의 신기루 같은 충성도로서는, 신기루 같다. 이게 뭐 흔적이 없는 그 충성도로서는 그때 가서 버텨내지 못한다는 예측도 분명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국정운영 능력이 미흡하고 또 검찰 조직을 상대로 보여주는 가치가, 검찰 조직이라는 게 뭐 저희가 잘은 모르겠으나 혼자서 치고 나가면 옆에서 이렇게 그냥 그대로 받들어주고 이런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치관만 보여주지 전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국가 리더로서 가치관이 미흡하다는 점이 굉장히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그 1차, 2차 야권의 국민의힘 경선을 통해서 보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게 뭐가 특별히 나오는 게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인데, 이것도 사실 시시비비를 가려본다면은 이번 경선 토론에서 봤다시피 국민들은 윤석열 후보한테 국정 운영 능력이 부족한 건 안다. 이제까지 검사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이해해주고 있는 측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코로나 대처 문제라든지 안보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외교 문제, 실업, 그 다음에 지방 문제 등등의 좋은 부족한 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만 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지, 이렇게 이해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 정치를 새롭게 해주기를 내심 기대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는 점점 실망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토론이 가가지고 만약에 국민의힘 여기 경선에서는 이긴다 칩시다. 뭐 이길지 질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본선에 가서 이재명 후보를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자, 이거는 단적으로 보면은 인적 구조도 문제고 윤 후보 자신도 좀 처신의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은 인적 구조가 주변에 때묻은 정치인들과 권력만 노리는 기회적인 인물, 또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이 윤 후보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그렇지만 사실은 본인들 권력을 잡아보겠다는 사람들만 주변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김정인 비대위원장, 뭐 믿기 힘들지만 그분도 그 나이에 똥파리들만 득실 그린다고 얘기한 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보면서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는 국민들 눈에는, 특히 중도층 눈에는 권력 잡아 자기들 잔치만 하고 언제 국민을 위해 나라 일하겠는가 하는 회의가 벌써부터 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젊은 층 중에서는 특히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그 문제점이라고 하는 본인의 역량 부족으로 좌충우돌 선거운동을 합니다만 국민들에게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비전과 포부를 제시해야 함에도 특별한 게 아직까지 없다는 것은 본인의 국정에 대한 뭐 새로운 철학이 없어 보이고, 왜냐하면요, 주변에서 여기 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입 바른 얘기 많이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걸 자기가 빨리 소화를 해가지고 내가 앞으로 국민들한테 이렇게 봉사하겠다, 이런 것만 있었는데 기세만 있지 그걸 곰곰이 생각해서 국민봉사, 검찰총장하고 대통령이 되면 이 위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문 정권이 욕먹는 게 뭡니까? 처음에 안 그럴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위에서 누르기만 하고 자기 편만 챙긴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새로운 철학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반문 대표성만 앞서서 권력을 한번 잡아보려는 욕심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이 보인다는 게 참 실망스러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보고 있는 국민들, 자, 국민들이 정권교체를 열망하기 때문에 윤 후보를 앞서 정권교체를 한다 합시다. 그렇지만 대권을 잡아서도 이렇게 되면 이 정권 추종자를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1년 안에 촛불 분명히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이 국회의원들 지금 민주당이 여당이 180석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2년 후 동안 2년 후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180석 유지하는데 아니 국민들이 촛불 들고 나오면은 이 사람들 탄핵 안 하겠습니까? 탄핵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 자, 덧붙여 또 하나의 어떤 문제는 본인과 가족의 도덕성도 다 공개되면서 지지 국민들이 아직은 가타부타 의견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윤 후보가 그런 어떤 정권 교체를 반문 진영을 대표하는 그런 기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해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차츰 이런 뭔가 구체적으로 내세우는 게 없기 때문에 여권에 새로운 게 내세우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권의 이재명 후보와 막상막하의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어두운 그림자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며칠 전부터 이 정권의 핵심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엄중히 보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0월 5일입니다. 청와대에서 엄중히 보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그 이유는 크게 말씀드리면은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 정권의 영린이 뭔지 아시죠? 예. 이 정권의 임금을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 이게 영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영린을 건드렸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파다합니다. 제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말씀드리면 성남에 이 정권과 호흡을 같이 하는 국회의원이 있는데 이 국회의원 앞에 경기도 도의원이라고 그러죠. 도의원이 이재명 책입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이번에 대장동권을 이 정권에서 막아주라. 만약에 건드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집권하면은 이 정권을 이렇게 죽이겠다. 이런 걸 얘기하면서 업소를 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얘기가 지금 시중에 파다하게 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안 그래도 이게 뭐 같지 않게 생각하는 유튜브 하루아침에 날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은 못 드립니다만 여러분들 짐작하시고 경기도 그쪽 지역 국회의원이 누군지도 여러분들 아실 거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권이 이재명 후보를 제거하면 동시에 정권의 영린을 건드릴 수 있는 야권 후보도 윤석열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도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건드리면은 이 야권에서 응집이 되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묘하게 같이 앉아 주저앉힐 수 있는 그런 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뭐 그 윤석열 후보 그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 주가 조작 문제 이런 거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게 경선 단계에서는 이 정도인데 이 정권이 뭐를 계획을 안 해놨겠습니까? 본선에 가서 이재명이랑 만약 붙었을 경우에 이재명이 그때까지 간다 치면은 붙었을 경우에 또 다른 문제를 빼도 박지 못하는 뭘 들고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될 거는 이 윤석열 후보라든지 아니면 다른 야권의 대권 주자들이 냉정하게 봐야 될 게 뭐냐. 야권 지지자, 소위 보수 국민들은 좌파들에 비해서 선거에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수록 후보들을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놓고 말하지 않지만 윤 후보 가족에 대해 많은 중산층 주부들이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는 바닥 민심도 분명히 윤 후보 측에서는 인지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뭐 이빠르게 내부 총질같이 범죄 공동체 운운도 다 근거가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헛소리 하겠습니까? 이거는 좌파들은 자기들 목적을 위해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똘똘 뭉쳤는데 보수 국민들은 냉정하게 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기치로 내세우는 공정과 상식을 입으로만 떠들어댈 게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모멘텀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문진영 기세만 가지고 덤빌 게 아니라 종식시킨다고만 외칠 게 아니라 그 반문들에게 국정운영에서 어떤 부분에서 공정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밝혀 국민들한테 공감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민심을 정확히 비교하게 읽는다는 홍준표 후보는 젊은 층에게 기득권층의 출세 놀이터가 되고 있는 로스쿨을 없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권 나선 분들 전부 다 사법부 출신들입니다. 거의가. 자, 새로운 게 없으면은 문정권의 폭정으로 국민 전체가 피해보는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보여줘야 되고요. 제대로 보여줘야 되고 새롭게 보여줘야 되고요. 세금 갈취해서 국민 허리 휘하는 등등 이런 문제, 국민 생활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돼야 될지 아니 지금까지 검찰 조직해서 떵떵거리면서 하는 것보다 이제는 국민을 위하는 5년 동안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생활 경제, 국민의 생활 문제 이런 문제 어떻게 할지 지금 소박하게 덤벼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예. 현재 구도를 냉정하게 보면 야권에서는 누가 본경선에 승리하더라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상대가 이재명이라면 대장동 문제만 후보들 모두 그리고 국민의힘 야권에서 집요하게 선거 캠페인 이슈로 제기를 끝까지 제기하면 다른 선거운동 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정말 선거운동하면 분명히 이깁니다. 자기들이 서로 이기려고 그래서 그게 문제죠. 그래서 본경선에서 설사 윤 후보가 만약입니다. 홍준표 후보에게 이긴다고 가정해도 홍 후보 지지자들은 많게는 반수 이상, 적게는 3분의 1 이상은 윤 후보 지지로 돌아서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요. 홍 후보가 이긴다면 그렇게 가정을 하면은 홍준표 후보가 이긴다고 가정하면 윤 후보 지지자들의 거의 전부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홍 후보 지지로 돌아설 겁니다. 기세와 능력의 차이죠, 이게. 기세와 능력의 차이. 모자라는 부분 빨리
충원해야 됩니다. 보완해야 됩니다. 똑같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야권 지지자들이 이런 현상이 예측되는 것은 야권 지지자들이 윤 후보를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파악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징조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들 구독 눌러서 좀 시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알림까지 좀 눌러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 경제, 시사 채널 홍용락TV.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홍용락TV에 말해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생활정보방송인 자매 유튜브 희노홍락도 구독 부탁드려요. 홍용락TV는 계속된다.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쭉